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18위 공개합니다. 모모모에서 만난 실종 반려견. 2019년 8월 미국 플로리다주 닉의 어린 딸 조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아빠를 찾았습니다. 아빠, 우리 도피가 안 보여요. 놀란 가족들은 당장 도피를 찾아 나섰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는 없었는데요. 아이고. 이 반려견을 잃어버린 분들은 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이 흔적을 뭐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 어디 갔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집 나간 반려견 도피가 이제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그리고 어디 가서 험한 일은 나가지 않을까,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조이, 우리 도피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에게 새 가족이 되어줄까? 실종된 도피처럼 가족을 잃거나 유기된 반려동물들을 다시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었던 닉 가족.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서 진행하는 유기동물 입양 행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속에서 입양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도피야! 아빠 닉의 외침에 흰색의 갈색 털을 가진 한 강아지가 달려와 안기며 뽀뽀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어머, 저기 있었구나. 진짜 도피 안 된 거야? 여기서 만난 거예요. 진짜? 예, 와. 3개월 만에 극적인 상봉. 애들 네. 행복해하는 거 봐봐. 어머.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입양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뭐 그런 거였어요? 궁금하시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한 달 전에 한 행인이 길에서 떠돌던 강아지 도피를 동물보호소에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유기견 보호사와 산책을 막 나가려고 하던 찰나에 주인 닉의 눈에 정말 운명적으로 띈 것이죠. 진짜 이 정도면 하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도 안 되는 확률 아니에요, 이거 진짜? 그렇죠. 실종됐던 반려견과 극적으로 재회한 가족들. 부디 앞으로는 절대 이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닉 가족들이 실종된 반려견을 다시 찾긴 했지만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거고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그 동물 등록제라는 걸 네. 좀 했으면 좀 더 빨리 만났을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목걸이나 펜던트. 네, 그냥 달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치.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꼭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16일을 공개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실종자 찾기 방송. 2013년 5월 29일 미국 메인주 리밍턴의 한 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발 저희 아버지 좀 찾아주세요.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계셨거든요. 오후 4시쯤 자택에서 사라진 뒤 행방불명된 70대 치매 노인 로버트 맥도널을 애타게 찾는 가족의 실종 신고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치매 어르신이면 걱정이 두 배죠. 네, 얼마나 또 자식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겠어요. 실종된 치매 노인 맥도널을 찾기 위해 지역 경찰서, 소방서에서 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디서도 그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실종 14시간 뒤인 새벽 6시경 소방서에서는 수색 구조 인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고요. 또 메인주의 한 지역 방송국에서는 실종 노인 찾기 긴급 생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연결 전 리포터 칼 코스는 리밍턴의 한 거리에 나가 맥도널 실종 소식을 전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잠깐만. 뒤에 계신 거 아니야? 잠깐만. 저분 아니야? 여러분 뭔가 느끼셨습니까? 느꼈어. 지금 리포팅 해야 되는데 그분이 계속 눈에 밟히는 거야. 그죠? 흰 셔츠와 청바지. 그러니까 일단 인상 차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야? 리포터 뒤로 지나간 노인이 바로 실종 노인 찾기 방송의 주인공인 로버트 맥도너였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와. 실종된 노인의 인상착의를 숙지하고 있던 리포터 칼 코스가 매 눈으로 길을 지나던 노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했고요. 야. 그가 실종된 노인 맥도너라는 걸 알아차린 겁니다. 와, 어떻게 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 난 그러니까 진짜. 말이죠. 자, 그리고 이후에 긴급 편성됐던 실종 노인 찾기 방송은요. Well, sometimes timing is everything, Aaron and Shannon, and good news and a happy ending right now. The gentleman just kind of walked up behind us, and he identified himself as Bob McDonough. Of course, wardens say he has dementia here, and he's been missing for the last 16 hours. But as you can see, members of the 맥도너를 찾는 내용이 아니라 16시간 동안 실종된 노인을
찾았다는 기쁜 소식으로 대신 전해졌습니다. 야, 이게 기적이다 이거 진짜. 네, 저희도 뭐 사실 살면서 실종자 전단이나 광고를 무심코 지나가는 일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눈여겨보고 기억을 또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관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15위 공개합니다. 실종된 아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2015년 10월 실종된 지 2년 만에 마침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온 60대 여성 제럴린 라르게이.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며 미국 전역이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아까 돌아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는데 이걸 왜 슬퍼하신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제럴딘의 이야기는 2013년 7월 그녀가 여행을 떠나며 시작됐습니다. 평소 제럴딘의 버킷리스트에 꼭 도전하고 싶은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에팔레치아 트레일 완주하기. 참고로 에팔레치아 트레일은 미국 조지아 북부에 위치한 트레킹 코스인데요. 무려 3,500km로 소위 목숨 걸고 도전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험난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에팔레치아 트레일로 향했고요. 고된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힘겨운 하이킹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길을 잃고만 그녀. 여보, 난 지금 길을 잃었어요. 경찰에게 연락해 주세요. 제럴드는 남편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깊은 산속이라 신호가 잘 잡히지 않았죠. 안 잡힐 수 있지. 아유, 어떡해. 아유. 제럴딘이 사투를 벌이고 있던 그 시각, 한편 남편 조지는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고요. 곧바로 대규모 경찰 수색대와 소방대원들은 제럴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열흘간 수많은 인력들이 투입됐지만 제럴딘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이거 어떡하냐. 그렇게 아내 제럴딘이 실종된 채로 반년, 1년,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2015년 10월에 마침내 제럴딘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텐트 속에서 유해로 발견된 것입니다. 아유, 슬프네요, 진짜. 그런데 그녀의 유해 곁에서 조지, 이걸 꼭 읽어줘 라는 메시지와 사랑한다는 의미의 XOXO가 적힌 노트가 발견됐는데요. 내 시신을 발견하셨다면 남편 조지와 딸 캐리에게 연락해 주세요. 몇 년이 흘러도 상관없습니다. 꼭 선의를 베풀어 주세요. 죽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이제 도저히 답이 없다, 가망이 없다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고 메모를 남기신 것 같습니다. 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럴딘의 핸드폰에서는요. 여보, 나는 지금 등산로에서 북쪽으로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것 같아. 제발 경찰에 연락해 줘. 남편에게 자신의 행방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끝내 전달되지 못한 문자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아내의 다급하고 절박했던 순간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 가족들도 그녀가 떠난 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보냈을 텐데 이게 그냥 살아서 돌아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가슴 아프네요.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밀림에서 만난 생명의 은인? 남미 볼리비아에 위치한 마디디 국립공원. 때묻지 않은 거대한 원시 자연이 보존된 것으로 볼리비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실내에서 온 관광객 20대 남성 메이쿨이 마디디 국립공원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투어 첫날 저녁 혹시 메이쿨 못 봤어요?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메이쿨이 한동안 돌아오지 않자 실종됐다고 판단. 사람들은 밀림을 샅샅이 수색했는데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진전이 없었습니다. 생존 전문가한테 사막보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아 진짜? 왜냐하면 해충이나 독 있는 생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실종 6일째 되던 날 진흙탕 속에서 메이쿨의 양말 한 짝이 발견됐습니다. 불안해 또. 양말만 발견되면 안 되지. 그런데 메이쿨이 실종된 지 9일째 되던 날 정말 기적적으로 마지막 목격 장소인 오두막과 약 1.6km 떨어진 곳에서 드디어 메이쿨을 찾았습니다. 진짜?
9일 만에. 발견된 메이쿨은 발이 퉁퉁 붓고 매우 지친 상태였지만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었는데요. 야, 이거 진짜 기적이네. 운이 너무 좋았는데 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거예요? 메이쿨은 정말 믿기지 않는 말을 했는데요. 원숭이들이 저를 살려줬어요. 잠시 밀림에 들어왔다가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걸어도 되돌아온 길을 가도 마치 쳇바퀴를 돌듯 제자리를 맴돌았다는 그. 메이쿨은 한참을 헤매면서 체력도 점점 떨어지고 탈진까지 했다는데요. 그런데 정말 정신을 잃으려 했을 때쯤 생명의 은인, 아니 동물, 원숭이 무리가 나타나답니다. 그리고 그 야생 원숭이들을 따라가 보니 그곳에 물이 있었답니다. 어머 어머. 그리고 심지어는요. 진짜 이거 나 주는 거야? 먹어도 돼? 메이쿨이 굶주림에 지친 걸 알았을까요? 어머. 원숭이들이 나무 위에 열매도 떨어뜨려줬답니다. 그래서 정말 천만다행으로 메이쿨은 그 열매로 극심한 허기도 채울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원숭이 무리를 따라다닌 덕분에 안전한 곳에서 지내면서 맹수의 공격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죠. 실종 19, 13일을 공개합니다. 기자님들, 택배 자주 이용하시죠?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택배 없으면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 자주 이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이 평소보다 더 자주자주 사용하고 있는 택배.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택배 박스를 받은 수많은 이들은요. 이 얼굴, 이 이름 꼭 기억합시다. 택배 박스 옆면 누르면 테이프가 떠요. 그러면 테이프 안 자르고 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소 의아한 의견들을 주고받았는데요.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 바로 택배 박스에 붙어있는 호프 테이프 때문이었습니다. 저런 게 있었어요? 5년 이상 찾지 못한 아동들은 무려 638명. 600명이 넘어요. 장기 실종 아동이 이렇게 많은지 전 몰랐고요. 정말 가슴 아프네요. 그래서요, 경찰청과 우정사업본부에서 2020년 5월 25일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맞이해 장기 실종 아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실종 아동 찾기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테이프, 호프 테이프를 제작한 겁니다. 호프 테이프를 자세히 보면요. 장기 실종 아동 28인의 실종 당시 모습과 나이 변한 몽타주로 재현한 현재 추정 모습, 그리고 실종 장소, 신체 특징 등의 주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호프 테이프는요, 지난 5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지역 22곳의 총괄 우체국에 비치돼서요, 방문 택배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택배사와도 협력해서요, 인터넷에서 구매한 배송 택배 물품에도 호프 테이프를 부착해 발송했는데요. 이렇게 실종 아동의 소중한 정보를 담은 택배는 무려 약 62만 개가 배송된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점점 더 장기 실종자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사회적인 어떤 배려가 줄어든 것 같은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도록 한 아주 멋진 아이디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지는 특종. 2017년 국내 B사의 아기 물티슈 캡에 의문의 QR코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앱 다운로드 화면이 뜨는데요. 대체 이 앱의 정체가 뭐냐? 바로 경찰청이 만든 안전 드림 앱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질환자의 실종을 대비해서 지문과 사진,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해 놓는 지문 사전 등록제가 시행이 됐는데요. 기존엔 지구대 방문에 직접 지문과 사진을 등록해야 했지만요. 요 안전 드림 앱을 다운로드하면 좀 더 간편하게, 쉽게 지문 또 사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종자 검색과 실종자 신고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간편해서 많은 분들 하실 것 같아요.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미아를 발견하기까지 평균 56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지만요. 반면 이 지문 등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했다면 평균 1시간 이내 미아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해야 되겠네요. 2016년 31%에 그쳤던 지문 사전 등록이 경찰청 홍보, QR코드 캠페인 등으로 매년 참여율이 조금씩 늘어서요. 약 50%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좋은 팁이네요. 바로 앱 다운로드를 해서 이제 우리 딸도 좀 등록을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린 자녀들은 개월수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니까 주기적으로 사진을 업데이트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지문이야 바뀌지 않더라도 사진 정보 같은 거는 꾸준히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 우리 아이,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전 드림 앱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